아까 하셨잖아요.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예, 사실 방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 권위와 그런 어떤 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관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 청문회 중에 하나가 인상적으로 기억할 청문회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은 하루로 못을 박아 진행했더니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서 하루만 버티다라는 자세로 가다가 이틀째 되어서 이제 낙마에 이르는 수순으로 가게 되었고,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엄밀한 정밀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방금 최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합리적이지만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매우 엄정하고 엄밀한 검증을 받을 것 정도는 예고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미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적절하진 않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의 성향을 논하는 것은 저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직무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상호 반박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위원회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겠다는 의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야지 저희 위원회의 권위가 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틀 진행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출었습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준석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저도 그 연예인 명단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취지에서 참고인 신청이 되었는지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이준숙 위원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과오임이 분명한 부분인데 최근같이 진영 대립이 극렬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출석 여부 자체가 어떤 진영 간의 갈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부르되 명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실 이분들 요청을 받으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서 불출석하는 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지점과 함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참고인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분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또 그대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요청서를 쭉 보고 제가 오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런 분들에게 쭉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채택 전에 의사 타진을 조금이라도 해본 명단 위주로 진행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근데 하고 그게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 연예인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신 위원님들이 이준석 위원님께 말씀을 좀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노정면 위원님. 네. 이준석 위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예, 마침 뭐 이 단말기랑 그 통신비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요. 사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단말기 가격으로 나가든 아니면 통신비로 나가든 간에 TCO라고 할까요? 전체 소유 비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지금 누차제가 이제 제4이동 통신사 관련돼서 질의드릴 때도 알뜰폰 사업자 요금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통신 시장에서 왜곡되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뜰폰 사업자의 실제 알뜰폰 개통량의 50% 가까이가
통신사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KT의 자회사는 뭐 예를 KT 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변종으로 운영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주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이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이런 현상. 그럼 저는 이 지금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중에 또 어떤 형태들은 보조금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도돌이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통신 요금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자회사와, 그러니까 알뜰폰 자회사와 본 회사의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한 규제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서, 원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단통법을 처음 입법할 때 두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께 말씀하신 출고가 인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는 요금 인하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알뜰폰 정책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을 열어주면서 굉장히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가지고 단통법의 실패를 딛고 우리가 지금 통신사에게 특혜주고 있는 부분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과기부에서도 짚어내서 이런 부분 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 풍선 효과처럼 여기 줄이면 여기 늘어나고 여기 줄이면 여기 줄여나고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지금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어차피 아까 말했던 동일 서비스에 더 붙는 통신사 마진에서 어차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삼모사식의 이런 통신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뭔가를 한다면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